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그녀. 나경원 씨 자녀 비리 의혹이 또 하나 새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적폐들도 이제는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손절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JTC마저 황급히 나경원 씨에 대해서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나경 아나운서의 입으로 울려 퍼진 나경원 씨의 새로운 의혹. 그러고 보니 최근 JTBC가 윤석열 가족과 나임 사태 그리고 나경원 씨까지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JTBC는 왜 이렇게 대세에 전환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끄떡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자신들이 지지해준 국힘당의 지지율의 대폭락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대통령의 4년차 내임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 왜 JTBC가 이렇게 대세 전환을 했을까? 바로 윤석열의 몰락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JTBC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짝할 것이라 보입니다. 이미 조국대전 추미애 대전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봐왔습니다. 깨시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JTBC. 또 언제 변절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터져나온 나경원 씨의 자녀 비리 의혹과 조국을 비난한 김근식에 대해 우리 시민 조국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한방을 날렸는데요.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채널 고정.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나경원 씨. 아들 현조 씨에게 연구실과 저자로 이름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서울대가 최종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나경원 씨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다. 엄마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져나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경원 씨 아들 현조 씨를 대신해서 어느 서울대 대학원생이 학술대에 참가했다는 결정문의 내용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터져나왔다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역대급 엄마 찬스이자 대리학술 대회였다. 이렇게 부각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민주당은 나경원 그게 바로 엄마 찬스야 라고 직격을 날렸는데요. 아고 시원해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몇 개가 터져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처럼 7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후덜덜합니다. 나경원 씨의 아들 대신에 서울대 어느 대학원생이 학술대에 참가한 부분, 이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바로 서울대 결정문에 적힌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씨의 아들 현조군의 연구 발표문들을 관련해서 서울대가 결정문을 냈기 때문이죠. 이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나경원 씨는 아마도 본인을 생각하면서 조국도 그랬을 것이야. 나는 확신한다. 나도 그랬으니 이거 아닌가요? 미래를 봐서 좀 자중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안나경 아나운서의 입으로 울려 퍼진 이 기사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 당시 미국 고등학생이었던 나경원의 아들 현조 씨는 여름방학에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안나경 성대묘사를 할까요? 그리고 이듬해 발표한 연구 포스터에 저자로 이름이 실렸는데 이게 적절했는지 판단한 겁니다. 서울대는 두 건 중 주저자로 실린 발표문에 대해서 문제없음, 제4저자로 실린 발표문에 대해선 경미나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나경원 씨는 주저자 발표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주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경미한 위반 지적을 받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연구진이 저자 등재 여부를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나경원 씨 아들이 학술대에 참가가 어려워지자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신 참석했다는 사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직격을 날렸는데요.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남다른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 부정이고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나경원 씨의 몰락은 기정사실화 되어 보입니다. 최근 정치권 이런 흐름을 볼 때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부활하며 명예를 찾고 있는 반면 호족수로 불렸던 윤석열과 나경원은 동반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 흐름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적폐 언론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JTBC가 빠르게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나경원에 대해서 손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상파 SBS를 포함 조중동과 TV조선 채널에는 아직도 윤석열, 나경원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애국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의당마저 나경원을 향해서 나씨 책임져! 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바뀌니 어느 정도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이는데요. 바로 김종철 당대표는 2018년 고 노회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지낸 바 있습니다. 노회찬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경원 씨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에게 특권층의 민낯을 보여주며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버림받은 나경원 씨, JTBC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손절했네요. 앞으로 적폐 언론들 중에서도 나경원 씨에 대해 하나둘 손절할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조국 전 장관을 화나게 했던 이보경 MBC 기자의 정경심 교수 눈을 비하한 발언, 저 또한 그 글을 읽고 정말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께서 고소를 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고소를 한 것이지 조국 전 장관이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힘당 김근식 씨는 조국 전 장관이 애꾸는 마누라 이 글을 쓴 이보경 씨를 고소했다 이렇게 말하고 공인의 품격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보기사라고 기자를 고소하고 가짜뉴스라고 유튜브를 고소하는 뒤끝 장렬하는 좀스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개인의 페북 글마저 형사고소하는 것은 좀스러움을 넘어 집착이고 복수다 라고 했습니다. 김근식 씨의 말에 저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보경 씨의 글은 모든 적폐 언론들이 기사로 씁니다. 그는 언론의 입입니다. 그런 사람이 개인 페북글로 이렇게 호도를 합니까? 이건 당연히 처벌돼야죠. 어떻게 사람의 눈을 가지고 비하를 합니까? 비판과 비난과 비하는 다릅니다. 건전한 채팅 댓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이보경 씨 같이 상대를 상처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 조국들도 분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근식, 본인 가족이 그런 말을 들어도 본인은 너그러이 품을 수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찌 공인이야. 당황하니 헛소리만 주절되는구나. 김근식, 국힘당은 더 심하지 않나? 나경원은 대일민국 수십 명 고발건에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쯧쯧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 조국은 적폐들을 혼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